안녕하십니까.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SK킴님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건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수원지법의 2018 타경의 28494 사건이에요. 두 번 유찰돼서요. 지금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 번 이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잔금을 안 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뭐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고, 그리고 또 전 소유자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뭐 미납을 했고, 그리고는 뭐 많이 유찰이 돼 있으니까. 자, 이 사건이에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8 타경의 28494 사건입니다. 2월 7일 날 입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교동마을 LG자이 아파트 107동 2층입니다. 감정가 3억 4,400이고요. 49%가 되니까 1억 6,856만원 되어 있습니다. 잔금 미납을 했거든요. 6월 21일 날 낙찰을 받았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2억 5,284만 267원. 원단위까지 굉장히 성의 있게 썼네요. 근데 잔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 사건이라서 입찰 보증금이 30%입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의외로 입찰 가보면 이런 것도 잘못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재경매 사건은 20% 또는 30%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10%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1등을 하고도 무효 처리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유자 유 땡땡시, 채무자 유 땡땡시 동일하네요. 그리고 채권자는 캐피탈입니다. 자,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4년 10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소유주에게로. 거래가에 그 당시에 3억 500이었네요. 그리고는 대출을 이제 받았다가 갈아타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캐피탈로 이제 갈아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2018년 6월 22일 한국 캐피탈의 근저당 3억 5,400. 그래서 이 한국 캐피탈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임의 경매죠. 근저당으로 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경매 개시되고 그 이후에 가압류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BNK, 뭐 캐피탈, 신용보증기금, 어디 또 다른 캐피탈, 국민카드, 신한카드 막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튼 여기 보면은 2018년 6월 22일 근저당 한국캐피탈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등기부상에 쭉 있는 이거는 다 소멸 대상이에요. 이거는 괜찮고요. 자,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 6월 22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박땡땡씨, 손땡땡씨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현황조사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원의 현황조사서는 경매 신청이 들어오고 곧바로 집행관이 갑니다. 지금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입찰 직전에 여러분 경매 나왔다라는 거 프린트 해가지고 가면은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도 그 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원의 현황조사서에는 채무자금 소유자 유땡땡씨가 있고 그리고는 임차인이 있고 그렇답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던 바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별지와 같이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세대와 채무자 세대, 그러니까 채무자가 소유자죠. 그 세대가 각각 전입되어 있음. 두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답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전입이 되어 있고 또 임차인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고 두 세대가. 그래서 여기 나와요. 여기 밑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점유인에서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세대에 그러니까 세대주가 손땡땡씨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전입 날짜가 2003년 9월 4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최선순위 설정, 그러니까 말소기준 등기는 2018년 6월 22일 근저당이다. 아까 한국캐피탈 근저당이에요. 이 날짜가 말소기준 등기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 임차인들 배당요구 하지 않습니까? 배당요구 종기는 2019년 3월 6일이다 했고요.
점유자 성명에 박땡땡, 손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고를 보니까 박땡땡 이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 그러니까 전차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인 거죠. 이 사람은 전차인이랍니다. 네, 그리고 전 소유자다 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전 소유자다. 그리고 손땡땡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임차인 박땡땡의 배우자다. 그러니까 같은 적이에요. 부부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전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 10월 24일 날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전입 날짜는 아까 손땡땡 보니까 이 사람이 2003년인가 그랬죠. 하지만 집이 매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매도가 돼서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그 날짜는 그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그때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임대차 기간 보니까 2014년 10월 24일부터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8천만 원이고 차임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이래서 2014년 10월 24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자기들이 소유주일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차인으로서는 이 부분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전입 날짜는 임차인으로서는 2014년 10월 24일이고요. 확정 날짜가 2019년 2월 21일이에요. 날짜로 보면은 전입 날짜로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 2014년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은 언제 받았냐면은 이 근저당 다음인 근저당은 2018년, 확정 날짜는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9년 3월 6일인데 2019년 2월 26일 날 했기 때문에 배당요구는 했습니다. 배당요구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보증금이 8천만 원이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날짜 2018년 6월 22일 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이 되는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만큼은 일단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확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준물권화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박땡땡 손땡땡 돼 있어도 이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부부다라는 거죠. 한 세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조 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니까 아까 말소기준 등기가 2018년이었죠. 그죠? 요 구간에 들어가지더라고요. 이 구간에 들어갈 때, 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용인시 옆으로 가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준답니다.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일단 없어요. 그럼 확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뭐 많잖아요. 그죠? 그 근저당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 8천만 원은 한 푼도 이렇게 배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날짜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이 늦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배당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한번 일단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최저가가 1억 6,856만 원이에요. 1억 6,856만 원이고 전 경매 보증금 지난번에 미납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경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저가의 10%였죠. 그래서 지난번 입찰 보증금 2,408만 원, 2,408만 원. 이 사람은 뭡니까? 잔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미납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죠. 예를 들면은 불허가라든지 사유가 있어서 불허가라든지 또는 매각허가 결정 취소로 인한 것 같으면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매각허가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마련이 안 돼서 뭐 미납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408만 원이죠. 자, 이번 최저가 1억 6,856만 원에 낙찰이 되고 그러면은 정경매 보증금이 2,408만 원. 요 두 개를 일단 합합니다. 배당에 이제 같이 쓰이는 겁니다. 자, 경매 비용은 316만 3천 원이에요.
그럼 실제 배당할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매각대금 이번 최저가 플러스 정경매 보증금 2,408만 원, 요거 합한 금액에서 경매 비용 316만 3천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1억 8,947만 7천 원이 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배당을 하게 되는데 뭡니까? 제일 위에가 무조 그 근저당이었지 않습니까? 자, 근저당 채권 재고액이 3억 5,400이에요. 뭐 여기는 1억 8,900 얼마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다 못 받죠. 한 반 정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53.52% 받게 되는데 미배당 금액이 1억 6,400 얼마 되는데 이건 낙찰자와 관계가 없어요. 근저당권자가 다 받고 못 받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멸됩니다. 이 밑에 가압류권자들도 다 소멸이 됩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낙찰받은 입장하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 임차인 아까 확정일자가 2019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현재 순위로는 8번째가 되는데 이 박땡땡 씨가 8천만 원. 이 사람은 그런데 뭡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전입 날짜가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전입 날짜가 2014년이었잖아요. 말소기준 등기는 2018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액 인수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 밑에 임차인 관계 이거 정리를 해놨는데 1번, 2번 나눠놨는데 2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두 사람 부부라고 했잖아요. 한 세대. 그죠? 그래서 단순히 손 땡땡 이 사람은 그 세대주라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액 8천만 원이고 배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8천만 원 나머지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액 인수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유치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되는데요. 자, 임차인의 유치권. 임차인의 유치권. 아까 보니까 뭐 400 몇십만 원? 400 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여기 있어요. 유치권 신고가 있는데 유치권자,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2019년 6월 11일자로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공사대금 46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뭐 임차인이라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그냥 인테리어를 했다라든지 그냥 그런 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비를 가지고 뭐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유익비다. 아파트에서 유익비다.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가 안 돼서 보일러 교체를 했다. 유익비라는 거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쁘게 인테리어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돼요. 내가 뭐 인테리어를 했다, 싱크대를 좋은 걸로 바꿨다, 욕실을 이쁘게 고쳤다, 뭐 도배장판 했다, 이런 거. 그런 거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는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안 해줬어요. 그럼 이걸 교체를 했어요. 예, 그거는 그 유익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샤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샤시 글쎄요. 샤시. 샤시가 아예 샤시가 없다고 그러는데 생활이 안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뭐 배관이 있잖아요. 배관 공사를 안 하면은 뭐 상하수도가 안 돼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수리를 했다. 네, 그 정도는 유익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보증금 8천에 월 60만 원 사는 이 임차인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460만 원을 들여서 글쎄요, 이거는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내용들 나오고 뭐 임차인은 어떤 말이 있더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원상 회복한다라는 조항이 항상 있거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뭐 수리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뭡니까? 일반적인 인테리어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유치권 신고 자체가 허위다라고는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금액은 알 수 없어요. 460만 원치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460만 원 공사 그게 나오려면은 제 생각에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리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인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허위다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러면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가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전 소유주하고 관련돼서 소유주를 찾아가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소유주한테 집이 엉망진창이 돼서 수리를 하는데 46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주인 보고 소유주 보고 말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을 못한다. 이게 배관이라서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달라, 수리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소유주가 뭡니까? 형편이 너무 안 좋고 이게 뭐 어차피 경매 넘어갈 거고 하니까는 그냥 모른 척 했다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사비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유치권자가 임차인이니까 당연히 지금 점유도 하고 있는 거고 점유를 가지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에 이런 거 하는 거를 근저당권자 채권자한테 찾아가서 당신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몰라요? 해봤자 답이 안 나올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소유주를 찾아가야지 유땡땡씨 소유주를 찾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배관 관계가 뭔가 문제 아니면은 아파트에서 460만 원을 할 일, 보일러 교체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관 관계다 뭐 누수 관계 이런 거다 하면 누수 관계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래 집 찾아가 보면은 그죠? 근데 이 집에서 위에 집에서 잘못돼 가지고 한 것 같으면은 이 집에 비가 샌 것 같으면 물이 샌 것 같으면은 위에 집에서 윗집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지 이 집에서 지불할 건 아니잖아요. 이 집에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같은 라인에 그죠 이웃 주민 아랫집 뭐 이런 쪽들 그쪽으로 한번 공사를 진짜로 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소유주 이웃 땡땡씨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 그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치권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됐나 공사 뭐 업자하고 계약한 거 막 이런 거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주를 만나려면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소유주도 이 집에 같이 전입이 돼 있잖아요. 아까 이 집에는 소유주도 전입이 돼 있고 임차인 세대도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의 점유 부분은 분명히 주거용 전부라고 돼 있습니다. 방 두 개, 한 개 이게 아니라 주거용 전부인데 소유주는 전입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찾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꼭 만나서 확인을 이제 한다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등기부를 봤거든요. 등기부를 봤어요. 등기부 보니까 뭐냐면은 임차인은 당연히 여기 계속 전입이 되어 있는 거고 소유자 여기 보면은 유땡땡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뭐 신내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주소가 바뀝니다. 이 집으로. 언제 바뀌었냐면은 요때 2015년 11월 18일 해가지고 신청 차고 이 당시 집 매매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기 뭐죠? 용인시 여기 이 아파트로 바뀌어 있어요. 신청 차고다 하면서 되어 있는데 요 주소는 지금 그냥 전입을 한 거 아니 대출 때문에 전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본다면은 요 전 주소 있지 않습니까? 전 주소 쪽으로 가서 이 사람이 여기를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다른 데 이사가 있는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주소지하고 또 원래 상황이 어렵다 보면은 전입지하고 실거주지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유치권을 빼고 본다면은 뭡니까? 일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 일자가 늦어서 그죠? 8천만 원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뭡니까? 유치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유치권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임차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은 주로 유치권을 우리가 언제부터 점유냐,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점유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사를 했는지,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뭐, 현장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이 저기였었죠. 예, 뭐였냐면은, 유치권 신고한 임차인, 그리고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 전 차인이 전 소유자로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내용은 이분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 근저당이 말소기준 이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아까 캐피탈이었죠. 한국캐피탈. 한국캐피탈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맞아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8천이 인수되는 걸로 지금 권리분석이 되고 유치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사를 한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